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살틱댁 들어봤는데요. 아, 그래요. 저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 아드님을 네. 예, 이렇게 그리네요. 그렇죠? 종갓집에 예. 종손이셨거든요. 종손이셨어요. 그래는 뭐 저희 어머니 얼마나 진짜 그 어르신들 밑에서 말씀도 못하고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? 아들을 그렇습니다. 기다리신다. 그래요.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. 네. 그 이렇게 저 어머니께서 이 아드님을 왜 그리게 된 겁니까? 그 저희 오빠가 네.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. 아, 네, 그러세요. 황소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. 아. 그래서 군대 오빠가 3년 가 있는 동안 네네네. 제가 그 농업에 관한 서적을 네. 제가 계속 보내드렸어요. 오빠가 원하는 서적들을. 아, 군복무 하시면서 예예. 아, 거기 저 군복무 하실 때 그 군대로 그렇죠. 아, 계속 이렇게 저 책을 보내주셨구나. 네. 그래서 이제 뭐 소 키우는 거라든지 네네네. 여러 가지 이제 농사짓는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네네. 보내드렸는데 오빠가 아주 이제 그 희망에 차서 제대를 하셨죠. 네. 했는데 저희가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아. 그리고 또 대출 받는 것도 우리는 좀 쉽지가 않아서 네. 그래서 오빠가 이제 그 농사짓는 환경이 좋지가 않으셨어요. 근데 그 팔밭에다가 저희 오빠가 담배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네. 그 또 너무 열심히 짓다 보니까 거름을 너무 많이 하면 담배가 새까매지고 아. 이파리가 너무 좋으면 그 적절해야 되는데. 예. 예. 그리고 또 이제 고추 농사를 짓는데 팔밭이다 보니까 이제 개간해서 이제 만든 밭이다 보니까 가뭄에 또 너무 약한 거예요. 아, 그러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네. 성공을 못 하셨어요. 뭐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가축을 키우고 싶으셨는데 축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소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을 이제 융자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오빠가 이제 종갓집 종손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 아버지 계시고 이제 동생들이 있고 네.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네.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하루 넙죽이 절을 하시고 저가 성공해서 돌아와서 조상들 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저희가 살겠습니다. 이렇게 하신 분이 20년이 넘도록 안 돌아오신 거예요. 그 뭐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실 때 네네. 그 어떤 생사가 궁금하셨을 텐데. 그렇죠. 어유, 어떻게 그 시름이랄까. 그러니까 예. 그 원양어선을 좀 타셨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네. 그래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네네. 이제 그것도 술이 잔뜩 채서 네.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네네. 집 전화로다가 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또 소식이 없고 아, 그런 연락은 가끔씩은 주셨군요. 네, 몇 년에 한 번씩. 몇 년에 한 번씩. 예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저기 뭐 일단 섬에 네. 끌려가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또 치안도 안 좋았고. 예,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예. 저희 어머님한테 기다리지 마라. 왜냐면 아들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. 네. 타락이 됐든가 아니면 어디가 끌려가서 네. 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. 네. 이렇게 하셨어요. 근데 오빠가 자기가 연락은 염치가 없어 못했지만 네.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아셨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. 이렇게 저 마을에 대한 소식은 전해 듣는 데가 있었나 봐요, 루트가. 당신이 뭐 와서 면사무소 같은 데 다녀갈 그래요?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아. 이게 이제 국내니까. 네네.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예 오빠가 진짜 타락이 되신 거예요. 이제 효도를 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가 이제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물론 그 오빠의 그 간절한 마음, 네, 영어는 알겠는데 그게 꼭 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, 방식이. 그렇죠.
아, 안타까운데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. 남자가 돌아오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요. 저보고 찾지 말래요. 그리고 동생들도 못 찾게 하더라고. 오빠 괘씸하다고. 아. 왜냐면 부모님이 오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속을 썩어서 네. 삼촌들도 다들 이제 화가 나가니까. 근데 아.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갑밖에 못 사셨어요.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, 그러셨네요. 그래서 이제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그때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. 오빠를 지금 찾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나이만큼만 산다면 살아생전에 오빠를 만나지 못한다. 그렇게 하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면목으로 진짜 뵐 수 있을까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빠를 이제 찾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제 그 살티댁하고 우리 오빠라는 시를 제가 2006년 1월 1일 날 2006년 1월 양력 쓸 때 쓴 시예요. 네. 그때 이제 친정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네. 오빠를 생각하면 너무 야속하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가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화공간 이제 직위를 한 5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송을 제가 쓴 살티댁을 신앙송을 했어요. 네. 그때는 제목이 살티댁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따지듯이 살티댁은 아시나요? 이런 제목이었어요. 그랬는데 그 시를 듣고 그 같이 계시던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빨리 노래 불러달라고. 네. 제가 쓴 그 살티댁이라는 시가 노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노래가 아직 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쓴 이렇게 글이라고. 그러니까 무슨 노래 하냐고. 노래인데 노래 좀 불러달라.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신앙송을 해서 언제 오빠를 찾겠나. 그래 맞다. 살티댁을 노래라면 KBS든 MBC든 오빠 찾으라고 마이크를 줄 것만 같았어요. 그때는 이제 오빠 찾는 게 간절했으니까.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한테 이것도 노래가 되느냐. 그러면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빠 찾아라 해서 곡을 2006년도에 곡을 주신 거예요. 그거를 2017년도에 발표를 한 거죠. 곡은 뭐 예전부터 나와 있었는데. 네. 네, 그 저 음원은 그때 녹음도 그때 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녹음은 안 했죠. 그냥 그러니까- 악보가 있고 이제 네네. 그런 정도죠. 그러니까 그때. 그 2017년에 그때는 완전 발매하신 이유가 왜 그렇죠. 2006년, 네, 6년에도 기회가 왜냐면 있었을 텐데. 그렇죠. 네. 오빠를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네. 그 악보를 받고 연습을 해서 네. 이제 했는데 오빠를 2년 후에 찾았잖아요. 정말 기적처럼. 네, 그러니까. 노래를 시작하고서 네. 오빠를 찾으니까 제가 꿈이 가수가 아니라 오빠 찾는 게 꿈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 오빠를 찾고 나니까 노래할 이유가 없어졌어요. 네. 또 제가 또 넉넉하지 않으니까 음반 네. 같은 건 뭐 가면 생각도 못했고 네.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 그 증세가 너무 심했어요. 네.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작곡가 선생님 또 찾아갔어요. 노래를 해야겠다. 내가 너무 눈물이 나오고 제가 엄청 씩씩한 사람인데 네. 정진숙은 없는 거예요. 씩씩한 정진숙 네. 없고 밥도 못 먹고 뭐 누구를 만나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작곡가 선생님 저한테 이번에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. 취미를 할 건지 가수가 될 건지. 저는 가수 생각도 안 했는데 네. 그래서 꼼짝 못하고 왜냐면 죄를 졌잖아요. 곡을 2곡이나 그냥 주셨는데 가수를 안 했으니 그래서 네. 꼼짝 못하고 가수 하겠습니다. 그랬어요. 그래서 가수가 된 겁니다. 그 죄를 진 것 때문에. 그 작곡가 선생님께서 활동을 좀 왕성히 하시길 바랬군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어떤 저 약속을 하고 네, 다시 네. 또 가수로서 또 시작을 했죠. 하셨군요. 늦가게 이제 네.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. 네, 그러네요. 곡이 많아서 1년 녹음했습니다. 14곡이에요. 14곡이면 와, 준비를 1년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10년을 준비한 거죠. 와. 다른 이제 녹음만 1년 했지. 네. 저는 뭐 알바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죠.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. 음반 내는 얘기.